뭐뭐 하다가 스크롤을 쭉 하다가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하루는 하다가 진아는 깜짝 놀랐다 했을 때, 그녀가 봤을 때, 뉴스 헤드라인을 봤을 때, 흔들바위,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흔들바위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뉴스를 봤을 때 진아는 즉시 공유했다. 그 충격을 주는 그 이야기를 누구랑,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과 공유했다. 나중에 그 동안에 아침 뉴스, 텔레비전에서 있는 아침 뉴스 동안에 한 기자가 서있는 어디 옆에 그 손상되지 않은 흔들바위 옆에 서 있는 기자가 말했다. 오늘의 인터넷 이야기, 자 무슨 이야기? 흔들바위가 손상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은 가짜였습니다. 자, 진아는 당황스러웠다. 그 사실에 의해서. 자, 어떤 사실? 그녀가 퍼뜨렸다는 거, 가짜 뉴스를. 그거는 그녀에게 뭐뭐를 생각나게 했다. 또 다른 사건을, 자, 가짜 뉴스의 사건, 자, 그게 그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사건, 얼마 전에 그 뉴스, 자, 어떤 뉴스? 뭐뭐라는 뉴스. 유명한 운동선수가 죽었다라는 뉴스가 됐다. 제1의 문제, 이슈가 되었다, 온라인상에. 근데 그게 뭐뭐 이미 밝혀졌다. 가짜다라는 게 밝혀졌다. 그게 만들어졌었던 거다.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다. 자,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추구했었던 사람들의 관심을, 그들은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만들었다. 좀 뭔가 도발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가짜 이야기들을 만들었다. 뭐 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 뭐 함으로써? 끌어올림으로써. 그 숫자를 끌어올림으로써. 그 숫자를, 무엇의 숫자? 뷰 숫자, 보는 거. 얼마나 검색했는가, 이걸 얼마나 봤는가. 그들의 게시물의 그 뷰 숫자. 그 당시에는 진아는 비판했었다. 그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그리고 퍼뜨렸었던 가짜 뉴스를. 왜냐하면 그게, 그 가짜 뉴스가 상처를 줬으니까, 운동선수에게, 그리고 혼란함을 줬으니까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근데 그녀 자신이 좀 우연히도 실수로다가 기여했었던 거다. 그 확산에 기여했었던 거다. 가짜 뉴스의 확산에. 그 영향력, 가짜 뉴스의 영향력, 사회에 대한, 불행하게도 되는 거, 우연한 배포자가 되는 거, 가짜 뉴스의 배포자가 되는 거, 진아처럼. 그거는 흔치 않은 일도 아니다. 보통이 아닌 일도 아니다. 보통이 있는 일이다. 다반사다. 가짜 뉴스는 의도적인 시도이다. 조작하려는, 막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퍼뜨림으로써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그거는 만들어진다. 특정 집단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 뭘 가지고 있는 집단?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 끌어당기는 것의 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의 그 의도, 그 다음 만드는데 어떤 이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 혹은 얻으려고 하는 의도,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 하나, 둘, 세 가지 하는 것의 의도. 그거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사회를 교란시키거나 어지럽힐 수 있고, 심지어 심각하게 해코지할 수 있다. 대중한테 역시, 누구에게만큼이나 개인들, 관련되어진 개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 흔한 일이야. 가짜뉴스가 퍼지는 거 흔한 일이야. 그 상태 동안에, 비상사태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지진, 자 6.5
리터 규모겠죠. 그 6.5로 측정되는 수치가 나오는 그런 지진이 강타한 다음에 암본 지역을 인도네시아에 2019년 9월에 그 이후에 수천의 거주민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어디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피난처에 있었다. 2주 동안. 이게 왜냐하면 그것 때문이었다. 가짜뉴스 이야기 때문이었다. 소셜미디어상에 있었던 그 어떤 뉴스냐 하면 그게 또 다른 지진. 그러니까 이 쓰나미에 의해서 뒤따라지는. 그러니까 지진이 먼저 있고 이제 쓰나미가 그 다음에 있겠죠. 쓰나미에 의해서 뒤따라지는 그 지진. 쓰나미가 뒤따르는 그 지진이 강타할 것이다 라는, 자,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믿는지 나를,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근데 명백하게 암본 지역은 가라앉을 겁니다. 며칠 내로. 많은 쫓겨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했다. 뭐에 대해서? 그 여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발표해야만 했다. 뭐라고? 그 정보가 가짜였다라고 발표를 해야만 했다. 이유, 그 바이럴한, 그러니까 자꾸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확산의 이유, 가짜뉴스의 확산의 이유. 가짜뉴스, 소셜미디어상의 가짜뉴스는 퍼진다. 상당히 더 멀리 퍼지고, 그리고 더 빠르게 퍼진다. 뭐보다? 진짜 뉴스보다, 진짜 이야기보다. 한 연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국에 있는 그 공과대학의 연구가 뭐뭐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짜뉴스가 퍼진다라는 거. 온라인상으로 6배 더 빠르게. 뭐보다? 진짜 뉴스보다 평균적으로. 한 설명,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한 설명은 뭐뭐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새롭고도 도발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자, 그럴 적에 정보가 좀 놀라운 것일 적에 사람들은 느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게 놀랍다 라고 느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원한다.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 자극적인 뉴스를 타인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자, 건네줌으로써 그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 상으로. 그들은 얻을 수 있다. 관심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이다. 게시하는. 그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근데 아마 가능컨대 가짜일 수가 있는 그런 정보를. 또한 가짜뉴스는 바이럴해질 수 있다. 좀 널리 퍼질 수 있다. 널리 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성향이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아무런 노력이 없이 좀 쉽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더 그럴 것 같다. 사람들이 믿을 것 같다. 새 정보를 뭐 없이, 어떤 증거 없이 믿을 것 같다. 뭐 하는 대신에 비판적으로 그것을 잘 검토해보는 것 대신에. 게다가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다. 그쪽으로 좀 기울어진다. 믿는 성향이 있다. 정보를. 자, 어떤 정보냐면 딱 들어맞는, 그들의 선입견에 딱 들어맞거나 경험에 딱 들어맞는, 심지어 그럴 때조차, 그게 사실이 아닌 때조차,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은 쉽게 빠져든다. 함정에 빠져든다. 확정 편향의 함정에 빠져든다. 즉, 그들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뉴스를 그런 방식으로. 그게 오로지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과 그런 걸 확인해주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소식을, 뉴스를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시하게 된다. 사람들이 무시한다. 뉴스를 무시한다. 그게 뒷받침해주지 않는 그
믿음들을 뒷받침해주지 않는. 선거 시즌 동안에 예를 들면 사람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다. 맹목적으로 믿는 성향이 있다. 어떤 뉴스를 믿는 성향이 있다. 자, 설명하고 묘사해주는 그런 뉴스, 그들의 선호되어진 그 후보들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면에 또 무의식적으로 믿으면서 뉴스를 믿으면서 그게 보고하는 무언가 부정적인 거를 다른 후보자들에 관해서. 방법들, 찾아내고 발견할 방법들, 그리고 피할 방법들, 가짜 뉴스를. 자, 뭘 가지고서 그렇게나 많은, 양적으로 많은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할 수 있을까? 뭐뭐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까? 가짜 뉴스가 뭐하지 않는 거? 당신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주는 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수 있을까? 우선은 읽어라. 넘어서서 읽어라. 좀 도발적인, 자극적인 헤드라인, 제목 넘어서서 읽어라. 그 제목들은 너무 자극적일 수가 있어서, 뭐 하기 위해? 얻기 위해 더 많은 클릭수를. 그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당신이 아마 클릭할 수도 있다. 그것들을. 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게 그렇게 클릭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읽지 마. 헤드라인만 읽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읽어. 텍스트를 조심스럽게. 둘째로는 읽지 마. 읽지 마세요. 뉴스를 액면가로 그냥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연습하세요. 연습해라. 비판적인 생각 기술을 연습해라. 자, 뭐 하기 위해서? 뉴스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연히도 질문해봐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평가해야 된다. 네가 읽는 거를. 자, 셋째로 잘 검토해봐라. 당신의 편향을 생각해봐. 인지 아닌지를. 너 자기 자신의 믿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너의 판단에. 아니, 스스로한테 물어봐봐. 인지 아닌지를. 네가 오로지 읽고 있는지를. 기사를. 어떤 기사? 그게 딱 들어맞는, 너의 의견에 딱 들어맞는. 그리고 한번 찾아봐. 기사들을. 그게 반대하는 기사. 너의 의견에 역시. 마지막으로 확인해봐. 그 신뢰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거, 신뢰 가능성을 확인해봐봐. 그 출처에. 당신은 당연히도 검토해봐야 돼. 누가 썼는지, 뉴스 이야기를. 그리고 뭔지, 의도가 뭔지, 뭐였는지. 자, 뭐 뒤에 있는 의도? 쓰는 거 뒤에 있는 그 뉴스 이야기를. 당신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인지 아닌지를. 그 뉴스 이야기가 어디 출처인지, 믿을 만한 매체의 출처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또 증거는 가치 있고 유효한지, 타당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피하거나 혹은 없애버리는 거,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 모든 잘못된 정보를. 자, 어떤 정보? 그게 퍼지는, 온라인상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볼 수 있는 능력, 정보를 비판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가능할 거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손상을. 어떤 손상? 그걸 가짜뉴스가 유발할 수 있는. 잊지 말라. 어떤 사람도 다음번 사람이 될 수 있다. 만들거나 혹은 퍼뜨리는 가짜뉴스를.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접근해요. 그 뉴스, 소식에 접근한다. 자,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사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종종
선택적으로 취한다. 정보를 취한다. 그게 딱 들어맞는. 그 정보가 딱 들어맞는. 그들의 취향이나 혹은 믿음에. 자, 그러나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마주치는 것은 계속 대면하는 것은 비슷한 관점을 자, 뭐 없이 고려하는 거 없이 대안적인 시점을 시야를 그렇게 하는 것은 이끌 수 있다. 당신을 이끌어서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다. 함정에 빠지도록 할 수 있다. 바로 반향실의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반향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칭한다. 지칭한다. 밀폐되어진 공간을 지칭한다.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소리가 새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오는 새어 나오지는 않고 돌아오는 메아리로서 돌아오는 자, 그 용어 반향실이라는 용어는 사용된다. 또한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어떤 상황을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 안에서는 당신이 오로지 들을 수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당신이 이미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의견 이게 다 왜곡시킬 수가 있다. 당신의 이해를 왜곡시킬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제한할 수 있다. 당신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의미 있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더 최악으로는 반향실은 아마 조장하고 길러낼 수도 있다. 사회 분열을 사회가 막 나눠지고 갈라지는 거 만들면서 협동 공통의 문제들에 관한 협동을 좀 어려운 거 도전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피하기 위해 빠지는 거 피하기 위해 이러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걸 피하기 위해 당신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야 된다. 다양한 원천을 찾아야 된다. 출처를 찾아야 된다. 정보의 출처를. 그리고 상호작용. 서로 사귀거나 관여해야 된다. 사람들과. 자, 어떤 사람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항상 기억해라. 확인할 것을, 정보 확인할 것을, 당신이 받은 정보. 그리고 유지해라. 열린 마음을 유지해라. 논의할 적에 새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록 뭐뭐이더라도 비록 당신이 정말로 원하더라도 무언가가 사실인 것을 정말로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늘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방 수도꼭지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 그게 기침을 한다. 그게 침을 한번 뱉는다. 그리고 나서 조용해진다. 엄마, 내가 소리친다. 어디 쪽으로? 거실 쪽으로. 물이 안 나와요. 엘리사? 쉬. 엄마가 말한다. 그녀는 보고 있다. TV를 보고 있다. 그런데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다. 물 위기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매체, 미디어가 쭉 지금껏 불러오고 있는 그거다. 가뭄이라고 불러오는 그거다. 뭐 이유로?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낀 이유로. 듣는 것에 피곤함을 느낀 이유로. 그 단어, 가뭄이라는 그 단어에. 이제는 그 위기는 들어오고 있다. 새 국면으로 들어오고 있다. 새 단계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수돗물이 없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몰로 가자. 쇼핑몰로. 바질 삼촌이 말한다. 내 남동생 가렛과 나는 뛰어들어간다. 삼촌의 트럭으로. 우리가 차를 갖다 댈 적에 주차장에 우리가 군중을 볼 수 있다. 야, 너희들 저 안에 들어가.
내가 너희들 저 안쪽에서 볼게. 바젤 삼촌이 얘기하신다. 안쪽에서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같다. 그 최악의 상태에 있는.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그거 아니야.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아니야. 사람들이 찾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그것들 내가 카트 안에 있는 거 보는 거. 요 계산대 줄 안에 있는 카트에 있는 것을 내가 보는 바로 그것들은 주로 그거다. 물병이다. 필수품. 생명의 필수품. 있다. 표정이 있다. 표정이나 겉모습이 있다. 조급함. 뭐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그 restless, eagerness, 열렬히 막 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 그 얼굴, 표정이 있다. 얼굴에 사람들 얼굴에 줄 서 있는. 심지어 적개심이 있다. 적개심. hostility, animosity, antagonism 이런 적개심이 있다. 숨겨진 적개심. 얇은 층의 그 공손함, politeness, courtesy, civility 그 공손함의 그 얇은 층에 심지어 그 공손함조차 얇게 펴져가지고 쫙 늘어나고 얇게 펴져 있다. 내가 딱 그 도달할 적에 그 뒤쪽에 가게 뒤쪽에 물 병을 이제 얻으려고 내가 깨닫는다. 아 내가 너무 늦었네 라는 거. 그 선반들은 이미 텅텅 비어있다. 내가 겨우겨우 내 길을 찾아간다. navigate, find a way. 어느 쪽으로? 옆쪽에 있는 복도 쪽으로. 내 운을 한번 시험해 보면서 이따금씩 사람들이 둔다. 원치 않는 undesired, 열망되지 않거나 unwelcome, 환영받지 못하는 uninvited, 초대한 적 없는데 이런 어떤 항목들이 잘못된 선반에 있으니까 다행히도 내가 발견한다. 한 상자를, 물상자를 어떤 사람이 내다 버렸었던, 유기했었던, 방치했었던 거기다가 아마도 어저께. 그게 언제냐면 어저께가 그게 뭐 그렇게나 소중한 상품이 아니었을 때 내가 팔을 뻗는다. 그쪽으로 stretch for, extend for를 한다. 그쪽으로다가 오로지 근데 발견할 뿐이다. 그게 뽑혀서 나가버렸네. 가져가버렸네. 마지막 순간에 여자에 의해서 그 여자가 그거 쌓는다. pile, heap 그거를 꼭대기에다 그녀의 카트 꼭대기에다 쌓는다. 마치 왕관처럼 그녀의 통조림화된 제품들 그것의 꼭대기 위에다가 쌓는 것처럼.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먼저 왔거든. 그녀가 말을 한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녀의 딸이 앞쪽으로 싹 다가온다. 여자애네. 내가 알아보는 여자애. 내가 기억나는 여자애. 축구팀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하는 그 여자애. 해리 하틀링 또는 할리 하틀링. 그럴 적에 그녀의 엄마가 끌고 그녀의 카트를 저 멀리 가버릴 적에 딱 몰고 그냥 저쪽으로 가버렸을 적에 또는 이동해서 저쪽으로 가버렸을 적에 해리가 내 쪽으로 싹 이렇게 몸을 기울이면서 기울인다. 미안해. 그거에 대해서는 엄마가 물 가져간 거 미안해. 엘리사? 아니 그러지 않았나? 아니 내가 나눠줬잖아. 내 물 너한테 나눠줬잖아. 너랑 내가 공유했잖아. 연습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근데 그렇지 않았나? 난 그녀에게 지적을 한다. 아마도 해리 너 갚아줄 수 있겠지. 그 호의를 너 갚아줄 수 있겠지. 그 호의를. 그리고 공유할 수 있겠지. 몇 병의 물들을 나와 함께 나눌 수도 있겠지. 그녀가 해리가 다시 그녀 엄마 쪽을 본다. 근데 이 여자, 이 아줌마 이미 통로 쪽으로 저 내려가고 있어.
그리고 나서 다시 내 쪽으로 몸을 돌린다.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응? 절레절레, 안돼, 그녀의 머리를, 그 엄마 머리를.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엄마는, 그 아줌마는 약간 이제 얼굴이 좀 빨개졌고, 그리고 몸을 돌린다. 떠나려고. 뭐 하기 전에 그 얼굴이 더 아주 그냥 완전 빨간색으로 되기 전에 내가 가렛을 발견한다. 내가 가렛을 찾는다. 근데 걔를 내가 찾았는데 냉동 통로, 응? 저 냉동식품 통로 그쪽에 찾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뭔가를 봤지. 딱 그거 지나서 그 얼어붙어 있는 채소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딱 지나가지고 상자가 하나 있네. 꽉 차 있는, 응? 꽉 차 있는 얼음으로 꽉 차 있는. 나 연다, 문을 연다, 그리고 팔 뻗어서 딱 잡는다, 한 봉지 딱 잡는다. 그럼 뭐하냐? 물이 필요하잖아. 얼음이 아니라. 그가 가렛이 나한테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내 동생 가렛이 나에게 생각나게 한다. 가렛 공부 좀 해야겠다. 얼음이 물이야. 그냥 나 도와줘 그냥. 나는 그에게 말한다. 가렛과 나는 둔다. 한 봉지, 얼음 한 봉지 다음에 또 한 봉지를 어디 안에다가, 우리 카트 안에다가 둔다. 뭐 할 때까지, 그게 다 쌓일 때까지. 뭐만큼 높게? 그게 도달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선 제일 높게. 응? 요렇게. 지금쯤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눈치를 깠다. 이거 봐라 하고 눈치를 깠다. 그리고 비우기를 시작했다. 얼음 상자를. 카트는 이다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너무 극단적으로, 비이성적일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너무 무거워.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 밀기가 좀 불가능하다. 그때 한 남자, 딱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난다. 우리 뒤쪽에서. 그는 미소를 짓는다. 미소 짓는다. 아유, 그래 보이는구나. 마치 너희들 뭐 좀 어떤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네. 그는 기다리지도 않는다. 응? 기다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대답하는 거 기다리지도 않는다. 뭐 하기 전에, 붙잡기 전에, 응? 붙잡기 전에, 쥐기 전에 그 카트의 손잡이를. 감사합니다. 우리 도와준 거. 난 그에게 말을 한다. 아이,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잖아. 돕는 거, 서로를.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나는 그 미소를 돌려준다. 참 좋은 일이다. 좋은 거다. 알게 되는 거, 몸을 아는 점을 알게 되는 거.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최고의 것을, 사람들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드러내는구나. 난 결심했다. 몸을 하고 하나의 호의는 받을만 하다라고. 또 다른 것을. 아니 좀 그러지 그래요. 가져가지 그래요. 그 얼음 한 봉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좀 가져가지 그래요. 얼음 한 봉지 가져가지 그래요. 내가 제안한다. 그의 미소는 희미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더 좋은 생각이 있단다. 그는 말한다. 야, 네가 가져가지 그래. 얼음 한 봉지. 너네들 용으로 말이야. 그리고 내가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거야. 잠시 동안 나는 생각한다.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kidding, joking 하고 있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깨닫는다. 그가 진지하네 라는 걸 깨닫는다. 저기요. 예?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다. 근데 그의 눈이 좀 겁을 준다. 나를. 응? 그의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를 겁을 준다. 그러는 한 그의 손이
단단하게 고정돼 있는 한 그 손잡이에, 카트 손잡이에 없다. 뭐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우리 것이다, 그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다. 뭐 문제라도 있어? 삼촌, 배틀 삼촌이다, 바질 삼촌이다. 그가 제때 딱 도착했다. 아니요? 문제 없어요. 없어. 그 남자는 얼음을 좀 쓰라린 씁쓸한 얼굴로 보고 그리고 나서 떠난다. 위쪽의 것은 축약되어진 버전이다. 그 도입부, 소설 드라이의 도입부, 2018년작. 그건 얘기한다. 그 이야기를, 한 소녀의 이야기를. 자, 어떤 소녀냐? 힘든 결정들을 해야만 하는 소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어느 동안에 아주 재앙 같은 캘리포니아 가뭄 때 그녀의 원치 않았던 그런 모험은 끝나게 된다. 자, 언제? 물 공급이 다시 재개될 적에, 그리고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적에. 만약에 좀 그렇다면, 그 요소, 어디에 기여하는 요소? 물 부족, 전 세계적인 물 부족에 기여하는 요소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처리가 안 된다면, 그러면, 자, 근데 뭘 포함한 문제들? 뭘 포함한 요소들? 뭐 기후변화라든가 인구 성장이라든가 또 뭐 너무 많은 물을 농업에다가 쓰는 거, 이런 걸 포함한 그런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가능하다. 뭐뭐라는 거. 이 이야기 현실이 되어버리는 게 가능하다. 여름에, 2022년 여름에, 그 동안에 최악의 가뭄, 500년 만의 최악의 가뭄, 유럽에서의 그 동안에 한 돌멩이, 모모라고 알려진 바위인데, 모모라고 지칭되는 기하석이다 라고 알려진 바위가 발굴됐다. 체코 마을에서, 엘베강 그 강변에서. 그 돌멩이는 문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쓰여진 그 위에, 자, 모모라고 쓰여진, 그게 이렇게 읽히는 그런 문장. 그게 그렇게 읽히는 문장. 만약에 나를 보면 울어라 라는. 그 기하석은 이게 발견됐는데, 강에서, 이 중부 유럽 지역 전역에 그 강에서 발견됐는데, 전형적으로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물 아래쪽에 있는 상태로. 보통은 푹 담궈진 채로. 그러니까. 근데 이 가뭄이 일어나고 물의 수위가 좀 후퇴를 하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나 훅 떨어지거나 뭐 감소하면, 이런 돌들은 눈에 보이게 된다. 그 돌들 중요하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포함하기 때문이다. 기록을, 과거의 심한 가뭄의 기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뭄들은 유발한다. 줄어든 수확, 음식 부족, 배고픔을. 특히나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단어들, 기하석에 있는 단어들은 믿어진다. 자, 모모에 대해서 경고한다라고 믿어진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경고한다라고 믿어지고, 또 촉구한다라고 믿어진다. 사람들한테 준비가 되도록, 권장하는데 개인들한테 준비가 되도록. 자, 고려컨대, 그 지속을 고려컨대, 기후변화에 그 지속을 고려컨대, 전문가들은
그걸 고려해서 뭐뭐라고 경고를 때려버린다. 그 상황,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 아니네. 그냥 단순하고 이따금씩 있는 가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심각한 가뭄이다라고. 그게 그럴 수도 있는, 지속될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유엔은 예측을 했다. 뭐뭐라고. 2025년까지는 75%의 세계 인구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그 효과로, 가뭄의 효과로. 자, 뭐하지 않으면 상당한 중대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unless 긍정문, 뭐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만약에 의미 있는 행동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if를 쓰면 not이 들어가서 그 기후변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